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5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절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 중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단계 중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평가 지표하고 데이터셋의 관계를 이용해서 제품 자료로부터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셋을 작성하는 과정을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검색과 집적,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 세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석 도구에 따라서 데이터 제품 자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 절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검색 또는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 지표를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 큐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것도 다르겠지만 주로 데이터 마이닝 중심,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 자료 준비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나 도구가 필요하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제품 자료 준비 단계. 그래서 자료를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이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료에서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정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제품 자료로부터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관점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료는 이제 첫 번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과 도구를 개발하거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원천 자료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품 자료,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위한 운용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제품 자료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분석 자료로 바꿔주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런 자료 준비 단계가 바로 그런 분석 분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를 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자료와 분석 자료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과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품 자료를 검색하고 또 추출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SQL,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도 특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표준 언어인 SQL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SQL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료를 추출할 수도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번 주제 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자료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SQL로 처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결, 주로 우리가 이제 ODBC 같은 그러한
많이 쓰는 표준 연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외부 어플리케이션, 뭐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엑셀이죠. 엑셀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다음에 엑셀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ODBC도 좋고요. 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 데이터 마이닝 툴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피드 마이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엑셀 같은 것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로 전환하고 그거를 이런 전문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그 원래 어플리케이션은 PDM이나 PLM 같이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시스템의 통합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추출하거나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기술들을 사용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정에 맞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를 미리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도구를 준비할 때 우리가 적용할 분야, 즉 제품 개발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정보 도구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많이 들었던 것은 바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관리되는 제품 자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는 제품 구조를 중심으로 모든 제품 자료를 통합하고 있고요. 제품 구조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전환하는 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어떤 적용 분야에 따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료로서 지금 제품 자료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자료로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분석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를 운영 자료를 어떤 목록이나 그런 리스트 중심의 제품 분석 자료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한 전용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운영 제품 자료를 목록이나 배열 방식으로 전환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필요한 최종 어떤 자료로 변환하는 것보다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제품 구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 리스트, 부품 마스터라고 하는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그것으로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또 그 아이템 리스트에다 잘 관리되고 있는 아이템 리스트에 연관객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자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직접 제품 자료를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분석 자료로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분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제품 구조 정보를 뽑아내서 그거를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든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목록으로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제품 자료를 이렇게 분석에 필요한 제품 자료를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제품 자료를 접근하면 아이템의 속성 자료, 그 다음에 연관 객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관 객체의 속성이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파일 자료, 또 그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 구조 정보까지 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품 구조를 아이템 리스트로 즉 그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목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목록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제품 자료를 접근하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템 목록을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의미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아이템 리스트랑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다른 제품 자료를 이렇게 연결해서 쉽게 SQL을 이용해서 조인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인 일반적인 제품 자료 준비 단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위해서 제품 자료 또는 뭐 자료를 준비할 때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빅데이터에서 자료를 준비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료를 선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료를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료에서 처리된 자료에서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는 또는 뭐 삭제하는 그런 정제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때 이제 자료를 선택하거나 처리하거나 정제할 때 전문적인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전문 공학 기술자를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와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자료 준비 단계부터 분석 모델 개발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인 자료 준비 단계를 각각 그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료 선택 단계라는 것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일 경우에는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떤 뭐 객체, 어떤 테이블의 내용들을 골라서 자료를 만들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4장에서 평가지표와 데이터셋 준비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지표를 만들 때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자료를 선정을 했습니다. 객체를. 그래서 첫 번째 객체가 평가지표 자료 객체. 그래서 직접적으로 평가지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객체. 그래서 그 객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지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평가 대상 객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이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석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분석 대상이나 평가 대상 객체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조직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준비할 때 같이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적인 그 어떤 일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평가 가중치를 주는 그러한 평가 자료를 주는 건 아니지만 평가 가중치에 쓸 수 있는 객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객체를 선정해서 그 객체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식을 만드는 그러한 구체적인 단계를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바로 자료 선택 활동에 포함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자료 선택은 딱 요 단계, 자료 준비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뭐 거의 모든 단계들이 다 끝나고 분석 모델을 실행해 본 다음에도 이런 자료 선택에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2단계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 반복돼서 계산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료 처리 단계는 이렇게 자료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이 분석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자료 처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이 선택이 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자료들을 기술적으로 내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뭐 데이터베이스 그 연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져온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SQL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전용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엑셀 파일, 엑셀의 이제 표 계산 기능이 될 수 있죠.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를 이제 처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평가 지표 자료, 평가 대상, 평가 가중치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것을 연결해서 어떤 엑셀로 가져온 다음에 그 자료들을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하는 결과를 어떤 모아놓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계산을 하고 그걸 이제 어디에 저장하는 그러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료 정제 단계는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뭐 선택하고 계산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셋 같은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결과 중에 보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료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든가, 또는 의미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또는 오류된 자료, 또는 빈 공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줘야지만, 분석 모델에 입력됐을 때 어떤 오동작을 하지 않도록 오류를 생기게 하거나 뭐 잘못 예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란이 있거나 또는 자료가 아주 이상한 자료,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 연도인데 태어난 연도가 뭐 2030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이 자료 정제에서 어려운 점은 그 분야의 어떤 지식 때문에, 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 분야의 어떤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디버그를 할 때 신텍스야 문자를 잘못 접근하는 건 찾기가 쉽지만 그 안에 논리적 오류 같은 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분야를 좀 잘 알아야지, 그 분야의 경험이 있다든가 그 분야를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가 그 제품 개발 분야나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또 가능하면 경험까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자료 정제 같은 경우에 어떤 고급 문제들, 우리가 고급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 모델, 뒤에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석 모델을 위해서 지도학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분석 모델에 자료를 많이 입력해서 분석 모델이 어떤 그 자료의 형태, 자료의 특성에 맞도록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자료 준비의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분석 모델에 입력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모델이 지도 학습 모델일 경우에는 자료 준비가 우리가 모델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최종 어떤 결과, 목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습이 필요 없는 모델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모델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준비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또는 이제 분석 모델이 필요 없는 뭐 단순 검색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면 되고요. 특히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분석 처리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큐브라는 그러한 온라인 분석 처리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주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다룬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 관점에서 이 자료 준비를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은 분석 모델에 입력되는 제품 자료로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조금 다르죠. 조금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또는 전처리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라는 것은 우선 그 분석가가 평가 목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래서 이것을 뭐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 모델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봐야겠다, 분석해 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 지표는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그 데이터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뽑아와서 그것들을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평가 지표를 만드는 데는 그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 개발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 지표는 데이터셋의 구성 요소 중에 조건 속성으로 사용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건 속성으로 사용됐으면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을, 특히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어떤 레이블 속성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분석 모델에 입력이 되는 최종 형태인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셋하고 평가 지표가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작성한 최종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종 자료라는 의미는 분석 모델에 바로 입력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는 이제 만들 때 이 평가 지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 또는 평가 목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는 평가 지표들을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개를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용해서 그 분석 목표를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을 만드는 거죠. 평가 지표들을 여러 개 모아서 조건 속성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데이터셋의 레이블 속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평가 지표, 최종 평가 지표로 만드는 조건 속성에 대응하는 실제 값, 실제 현상 또는 실제 실험 결과들을 레이블 속성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레이블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AI나 빅데이터에서는 그 평가 지표에서 평가 지표라는 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에서 조건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조건 속의 그림이라면 레이블 속성은 그거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 속성들이 뭐가 있는데 그것이 레이블 속성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는 그 레이블 속성하고 그 조건 속성하고의 관계는 또는 자료로부터 조건 속성을 만들어냈을 때는 어떠한 그 분야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가 제품 개발이나 제품 자료에 대한 어떤 경험이 필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품 자료, 평가 지표, 데이터셋 전환을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품 자료들이 쭉 있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자료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가 우리가 우리의 분석 모델의 목표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큰 노하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가 해줘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자료로부터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그때는 그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제품 자료로부터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자료가 어떤 거가 필요하고 그 계산 방법이 뭐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데이터셋을 이제 분석 모델에 적용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조건 속성을 만들면 됩니다. 그 대신 데이터셋에도 필요한 레이블 속성,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블 속성이 필요한데 이런 레이블 속성은 이런 평가 지표의 결과들을 직접 실제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 속성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다 더하기 레이블 속성을 넣어서 즉 어노테이션 또는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준비의 최종 어떤 목표인 데이터셋은 이렇게 제품 자료로부터 어떤 계산 방법을 결정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평가 지표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표에다가 조건 속성으로 만든 다음에 레이블 속성을 붙여서 그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료 준비가 끝나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품 자료로부터 평가 지표를 만들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 개발 과제를 보고 이 예는 이제 뒤에서 또 다루게 되는데요. 제품 개발 과제를 보고 그 성공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개발 과정 자료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자료를 뽑아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이 과제가 성공할 거냐 말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그 분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경험상 CAD 모델을 만드는 속도가 제품 개발의 성공 실패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평가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삼았고 그 평가 지표를 이제 내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자료가 직접적으로 뭐 CAD 문서의 생성 속도를 기록해 놓은 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기술 문서의 생성 시간 자료 중에 최종 문서 작성과 최초 문서 작성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평가 대상이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개수, 문서의 개수 또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만든 개수로 나눴더니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그 평가 지표가 만들었으면 그 조건 속성에 넣고 레이블링을 해줘야겠죠. 즉 어노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과제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하는 그런 레이블 속성을 거기다 넣어줘야겠죠. 거기까지 넣어주면 이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건 속성에 레이블 속성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은 조건 속성, 평가 지표, 방금 뭐 CAD 문서를 만드는 속도라는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속성, 그랬을 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바로 레이블 속성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주면 데이터셋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록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노테이션 또는 레이블링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실 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레이블 속성이 어떤 실제 자료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레이블까지 이제 완성을 하면 데이터셋이 완성이 돼서 분석 모델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적용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이 제품 자료, 평가 지표, 그리고 데이터셋 작성 과정을 설명하시오. 사실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제품 자료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가가 내가 분석할 대상에 영향을 줄 만한 평가 지표가 뭐다라는 걸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한 평가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제품 자료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자료를 직접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그 평가 대상 또는 뭐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조직을 나타내는 그러한 객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웨이팅, 그 가중치를 주는 객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아서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평가 지표를 이제 계산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지표를 분석 모델의 입력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가 지표가 여러 개의 평가 지표를 보통 쓰기 때문에 여러 개의 평가 지표가 이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평가 지표 값이 있었을 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이 레이블 속성 값이죠. 그래서 레이블 속성 값을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든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조사를 해서 그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자료, 평가 지표, 데이터셋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어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분석 목표, 평가 목표에 영향을 줄 만한 평가 지표를 설계해서 그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지표에다가 어떤 레이블 속성 값을 추가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자료 준비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선택하고 또는 자료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지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제품 자료를 준비를 하면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다음 단계에 오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모델에 사용할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